이과 학생들은 국어 점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수학 점수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의 변별력은 과학탐구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상, 과탐, 탐구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입시 특집, 오늘은 입시 정보를 팩트에 입각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입 시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에요, 대표님. 예. 오늘도 많은 정보 나눠주세요. 네. 예, 저희 채널 나간 다음에 많이 알아보시죠. 어떠신가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신 어떤 교육에 관심이 있고 예. 또 이런 전문가분들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제가 실감을 했고 예. 그래서 어떤 팩트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지금 시즌이다 보니까 수능 앞두고 있잖아요. 수능을 예측하는 거는 너무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능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9월 모평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9월 모평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과목별로 좀 세세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게 통합 수능이다 보니까 올해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좀 편성이 되어져 있고 분포가 되어져 있고 네네. 그다음에 성적이 좀 높은 학생들이 어느 과목에 좀 편제가 되어 있느냐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보는 것들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 일단 구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문과 학생들이 일단은 좀 줄었고 이과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미적분은 증가가 됐는데 확률과 통계는 보통 한 53%에서 50%대.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문과, 이과가 한 60%, 이과가 한 40%였는데 예. 이번에 금년도 구도로 놓고 봤을 때 거의 5대5 구조로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이과가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학생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시도 그렇고 아마 정시도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고 국어 과목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통합수능 2년 차인데 언어 매체가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보통 문과 학생이 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국어의 언어 매체로 좀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 문과 학생들 중에서 지금 언어 매체로 가 있는 학생들은 한 27%입니다. 이과 학생들은 이번에 이과 학생들을 보면은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45%,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예. 구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언어 매체가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일관성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과의 상위권 국어 고득점자가 작년보다 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수학도 여전히 이과의 미적분 기하가 높은 점수죠. 강세니까. 그러면은 예. 정시 때 가서는 이과 같은 경우는 합격 점수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국어도 네. 점수가 높아지고 있고 수학도 높아지는 구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과의 합격선은 지난해 통합수능 1년차보다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국어, 수학 어떤 구도로 놓고 봤을 때 생긴 거고 예. 반대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도 점수가 좀 낮아지는 수가 있는 거고 예. 수학도 점수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뭐 이런 출제 패턴이다라면 좀 낮아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네네.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문과 학생들은 정시에서 합격 점수가 지난해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의 변수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경우까지 고려했었을 때 그때 많이 문과 학생들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통합수능 1년 차에서 이제 일부 대학들에서 이제 실제 공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넘어오는 흐름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문과 학생들의 숫자가 그만큼 더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넘어오는 거에 절대적인 대한 수치가. 어떤 그 불리한 핸디캡도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절대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저쪽 이과로 좀 가 있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저쪽 위에 중상위권의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어떤 그 층 자체가 네.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넘어오는 것을 설사 가정한다 하더라도
상위권 학생들이 그만큼 옅어졌기 때문에 문과는 너무 지나치게 그런 어떤 그 불안만 가질 필요는 없다. 예전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수학에서 4등급, 5등급, 6등급 받고 인서울 들어가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지난해 입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 오히려 대학 가기가 문과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렇죠. 예전에 5등급, 6등급 받고 정시에서 문과가 아무리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 정도까지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지난해 입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100개 이상의 학과들이 지금 그런 학과들이 발생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 모평 같은 경우에 영어가 아주 쉽게 출제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거의 16%가 1등급이다. 1등급, 사상 예. 유례가 없죠. 2018학년도 이후부터 절대평가 바뀌어진 이후로 이게 6만 1,000명 1등급이 90점 넘는 학생들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선발인원이 7만 6천 명. 그러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들어와서 영어 1등급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죠. 예, 예. 본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어가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졌지만 근본적인 변별력은 학부를 취지로 해서 영어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 이 시험은 9월 달에 출제한 것은 사실 잘못 출제된 거죠. 예. 문제는 이 잘못 출제된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출제한다는 그 조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맞아요. 제가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예상 밖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 이런 예. 상황이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데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래서 9월 모평이 좀 쉬웠는데 수능에서 갑자기 어렵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건 특히 요즘 학생들이 이게 최고난도 문제는 사실 영어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90점 넘으면 다 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그냥 중간 정도 난이도를 한 두세 문제만 좀 조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여파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자꾸 얘기들이 아주 고난도 킬러 문항보다는 학생들이 중간 난이도 정도 문제에서 예상 밖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전체적인 페이스를 놓쳐서 시험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는 사례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데 중킬러에서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원에서도 영어 난이도를 뭐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예측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난이도를 지금은 이 학생들이 금년도 고3 학생들이 어떤 고1 때, 고2 때 교육청 모의고사에 봤던 여러 가지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좀 동원을 해서라도 좀 난이도를 좀 적절하게 잘 맞추어 주는 것이 좀 필요할 건데 어쨌든 우려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등락폭이 예. 너무 크다라는 거. 지난해 수능이라든지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패턴을 그래도 좀 유지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학습하는 것이 예. 어떨까라는 것은 사실 영어 영역이 요즘에 학생들한테는 수능 최저 맞추는 용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1등급 나왔어 그러면 이 정도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게 세팅값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탐이랑 사탐은 어땠나요? 가탐과 사탐은 사실은 이게 수능 때까지 이제 지켜봐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문과에서는 만약에 이번 9월 달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영어가 좀 변별력이 없어지는 네네, 쪽으로 그렇게 봐야 나왔죠. 되는 거고 수학과 국어가 조금 밀리는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좀 나오고 있죠. 문과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렇다면은 국어하고 수학에서 좀 밀리는데 사탐만큼은 사실 밀려야 되지 말아야 될 과목 중에 하나가 그렇죠. 되겠죠. 예.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수능 최저를 또 맞춰야 되면 그렇죠. 더욱더. 예. 그래서 사탐 과목은 어쨌든 난이도에 상관없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지금까지 마무리 학습에 예. 중요하고 실제 입시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좀 크게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학의 점수 인플레가 전년도에 나타났었죠. 예.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언어 매체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과 학생들 중에서 국어에서 점수의 어떤 그 고득점화 인플레가 조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인 거죠. 이쯤 되면은 예. 그러면은 이과 학생들은 국어 점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수학 점수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의 변별력은 과학탐구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탐, 과탐, 그렇죠. 탐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말 최상위권의 의학학 계열이라든지 뭐 스카이권을 조금 목표로 하는 예.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도
어쩌면은 핵심적인 변별력은 탐구. 과학 탐구 영역에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의 두 과목 자체를 정말 얼마만큼 목표한 점수대로 나오게 하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변별력은 과탐에서 나온다. 그렇죠. 탐구 과목이 멘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교시, 2교시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 근데 과탐, 사탐은 늦게 보잖아요. 그것까지 집중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교시에 보는 시험 자체가 결시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요? 어떤 과목 10% 20%까지 올라가는 과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에 영향을 그렇겠네요.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불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탐구 영역의 4교시 그날 현장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시험 될것 보는 같아요. 임하는 자세도 또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요즘에 수능이 나타난 트렌드가 중킬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건 좀 이어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9월 달에도 보니까 언어 매체에서 뭐 원래 잘 넘어가야 되는 시간대 처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의 문제는 소요되는 시간도 별로 없이 잘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두 문제가 막혔을 경우에 어떤 시험에 대한 어떤 그 페이스를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부분의 문제를 푸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많이 줘요. 있다라는 예. 거. 그래서 지금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자꾸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항상 얘기가 평상시에 잘 풀 수 있었던 부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장벽이 왔을 경우에 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게 사실은 그날 시험에 어떻게 보면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변수이다. 네. 그럼 결국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면 됩니까라고 예. 놓고 봤을 때는 중간 난이도가 보통 정답률로 보면 한 20%, 30%, 40% 많게는 한 50%대까지 정답률이 나타나는 부분의 문제들이 본인이 그런 부분의 문제들에서 지금 그 한두 문제 정도가 좀 장벽에 걸렸을 경우에는 예. 굉장히 멘붕이 온다라고 예,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의 문제들만 나머지 기간 동안에 풀어보는. 정말 많이 접해보고 이런 돌발 변수를 또 감당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라든지 일단 실전 감각을 익힌다라는 것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통합 수능 체제이기 때문에 국어하고 수학에 있어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어떤 학생들은 각자의 문제 푸는 순서도 사실은 좀 다른 거죠. 학생마다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 어떤 예, 학생도 앞에서 풀기도 하고 맞아요. 뭐 배점 높은 거 뭐 예.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본인이 시험 보는 어떤 그 프로세스 전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변수들을 극복하는 거. 그럼 예. 그 돌발 변수의 원인으로 지금 제공이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중킬러 문화. 보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리잖아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멘탈을 유지하는 거. 네. 이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시험을 문제 풀다가도 뭔가 좀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격 점수가 낮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에 통합 수능 체제에서는 선택 과목 간에 있어서 무슨 과목을 잘 풀었고 또 올해 뭐 여러 재수생들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재수생들 정말 수준 있는 학생들이 들어온 것인지 예. 아닌지도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10점, 20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합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예.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인데 미리 시험장에서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기 이렇게 뭐 판단할 필요는 없다. 지금 재수생 얘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재수생이 근데 많이 들어왔어요. 재수생들이 지금 역대 최고잖아요. 15만 7천 명인데 예. 숫자로 놓고 보면은 15만 명대가 넘어간 것은 한 10년 만에 지금 예.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고 31.1%입니다. 어차피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재수생 숫자도 줄어드는 거는 일반적인 건데 이게 시험을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비율의 문제로 봐야 되는 예, 거죠. 예. 정확하게 31.1%의 율이 어느 정도냐면 26년 만에 지금 발생한 율입니다. 예. 좀 거의 10명 중에 3명 이상대가 지금 재수생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예. 고3 학생들이 일단은 좀 불안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불안할 수 있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죠. 현재로서는. 이건 팩트니까. 네. 그런데 그만큼 고3 학생들이 지금 현재 그 어떤 학교 교실 현장에서 정말 수능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재수생 비율이 이만큼 역대 최고의 비율 26년 만에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절대 소홀히 다뤘다가는 예.
지금까지 봐왔던 모의고사의 결과하고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1타 강사님들, 1타 강사님들 정말 많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N수가 생활화된 것 같다. 재수생들이 그냥 또 삼수하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 체감될 정도로 많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대표님도 체감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체감하시면 이유는 뭘까요? 통계적으로 예. 지금 재수생과 고3 학생들의 구분해서 점수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 공개가 됐을 때는 국어라든지 수학에서 재수생 비율이 한 20% 초반대밖에 안 되고 이랬던 시절에 1등급에서 2등급, 1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 비율은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예, 전체에서. 예, 예. 그러면은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재수생들의 수능 강세가 나타난 거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는 31.1%인데 요즘에 재수생들의 패턴 변화가 첫 번째는 수시에 높은 내신,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수시 합격을 했는데 네. 수능 없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시 기회가 또 있는 거죠. 원서를 한 번 더 내보는 거죠.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에 다니더라도 네. 학교 내신 성적이 한 1등급 대학생들도 그 대학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른 대학의 상위권 대학에 한 번 더 원서를 내는 경향이 예전에 비해서 뚜렷해졌다라는 거. 조금이라도 더 좋은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예전에 재수하면은 수능을 통해서 정시 또는 논술을 통한 수시 이렇게 트랙이 정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체적으로 합격생 비율 중에서 재수생들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했을 맞아요. 겁니다. 주요 대학들은. 예, 논술은. 그런데 점점 더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그게는 고3 학생들의 전유물로 놓고 봤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도 상황에 따라서는 20-30%가 훨씬 넘을 정도로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재수생들이 차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역 때 내신 점수 어느 정도 받은 친구들이 재수 때 이제 일단 넣어보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시의 경쟁률이 지금 점점 더 서울권 대학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거는 예. 순수하게 재수생들이 수능 정시를 통해서 가겠다라는 심리만 나타나고 논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한번 갈아타야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지금 재수생 그리고 또 수능의 최저 기준도 요구하는 대학들도 동시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의 어떤 원서 접수를 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는 액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능 정시에 정말 강한 재수생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신에 강하면서 내신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 한 번 더 도전을 하면서 수능 원서를 냈던 학생들도 많을 수 있다. N수생이 재수뿐만 아니라 3수, 4수, 5수, 6수생까지도 이제는 주변에서 찾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인 비율이 나타났을 때 전체 재수생 중에서 삼수생 비율이 한 20% 초반대까지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 전체 재수생 중에서 삼수생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30%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대에서도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도 군대에 복역하면서 아마 휴가 내서 시험 보러 오는 어떤 재수생들도 꽤 많을 텐데 그 학생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올해를 반드시 목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또 특징이 좀 있다라는 거. 장수생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한번 리허설 차원에서 한번 본다라든지 보고 실제 본격은 내년도로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약대도 들어왔고 의약학 계열 전문직의 선호가 지금 늘었죠. 그러니까 문과에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재도전한다라든지 군대를 의학학 갔다 쪽으로. 오고서도 현재 점수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정시에서 의학학 계열 지원 대상권 학생이지만 네네. 올해 한번 리허설 한번 보고 내년 그 다음해를 노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마치 예전으로 따지면은 사법고시를 아주 뭐 수차례 보면서 한번 해보겠다라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지금 현재 입시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로서는 저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지원자 숫자 규모가 서울권 소재대학은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더 늘어져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가장 지방대학 쪽으로 하위권 대학으로 원서를 낼 것이냐 안 내겠죠. 아니면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이 페이스 유지가 그렇게 예측이 드는데 상위권에 대한 경합도 정시에서 세진다라는 거. 대기자 TV